저는 원스트리킹 센터 원장 배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스트리킹 센터에서 영상 편집하고 있는 정재윤입니다. 네, 혹시 언제 취직하셨나요? 저는 일단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작년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체육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어제부터였죠. 3월 28일? 네, 3월 28일부터. 3월 28일부터 생체 접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4월 3일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이제 신청 기간이 끝날 때쯤일까요? 아니면 끝날 때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좀 빨리 네.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빨리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바로 이번 일요일을 반납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스포츠 지도사이고 보디빌딩을 현재 가지고 있고 원장님께서는 전문으로 작업을 취득했기 때문에 태권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일단 이야기해 볼 건데 그 전에 준비 계기를 먼저 한번 둘 다 들어볼까요? 두 분의 준비 계기. 네. 저는 정말 나지막하게 이제 제자들 태권도 대회 내보내려고 그냥 땄어요. 원래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만이 있어도 세컨으로 이제 지도진 코치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년, 2년 정도 전부터는 전문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지도자들만 선수 등록과 그리고 대회를 내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 따고 이제 이번 연도부터 대회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19년에 보디빌딩을 취직했거든요. 제가 취직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저도 헬스 트레이너 그런 쪽으로 한번 취업을 해보려고 취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취직한 자격증이 학점은행제에서 6학점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뻥튀어나온 학점을 좀 채워줬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지금 그립체육센터에서 현재 트레이너로도 겸업을 하고 있고. 좋네요. 그 자격증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필기 기호는 몇 가지가 있나요? 일단 필기 과목은 총 7가지가 있죠. 네, 7과목.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스포츠 교육학,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스포츠 윤리, 한국체육사 총 7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과목을 딱 신청을 해서 시험 볼 수 있어요. 5과목을 볼 수 있는 거죠. 총 7과목 중에 그쵸. 5과목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 옵션으로는 스포츠 교육학,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한국체육사 이런 식으로 5과목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과학이랑 수학을 급청한다 그러면은 역학이랑 생리학을 빼고 네 나머지 이런 식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어요? 7과목 중에 어떤 과목 준비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윤리, 체육사 이렇게 5과목 준비했었죠. 저랑 똑같이 역학이랑 생리학 빼고 이렇게 준비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저 같은 거는 그때 당시 2019년이었는데 저는 한 시험 3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3개월 전부터? 네. 그러면 교재는 어떤 거를? 이제는 스포츠 지도사 오름이랑 PPT의 스포츠 지도사 2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교재 내용을 핵심 내용 어디로 다 친 후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5개년씩 뺑뺑이 돌렸습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했네요. 그렇죠. 저는 일단 준비 과정은 필기 기간은 일단 똑같고 네. 5개 똑같고 그리고 준비 과정은 저는 필기 시험 신청한 날부터 딱 한 달 동안 시도 살기를 했고 최근 제가 23년도 시험을 봤는데 22년도 거 그러니까 작년도 거를 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두꺼웠거든요. 근데 그게 23년도 거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책이다 보니까 22년도에서 한 3, 4개년도 이제 기출문제랑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책이어가지고 일단 공부를 했고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계속 책만 봤던 것 같아요. 체육관 출근하기 전까지 책만 보고 출근해서도 수업이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또 문제 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한 달 정도 빽빽하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공부법은 거기에 나와 있었던 개념을 일단 한 번씩 딱 1회독 했어요. 2회독까지 했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책 읽는 게 내가 또 너무 느려가지고 1회독을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기출문제 하고 오답 노트 하고 근데 이제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22년도 거까지만 풀고 23년도 거를 못 풀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23년도 거를 생각해보니까 안 푼 거예요. 22년도 거. 네네. 내가 말 잘못했는데 1년도까지 풀고 22년도는 안 풀었다. 안 풀었다. 그래가지고 22년도 거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루 전날에 네. 그거를 A형이랑 B형 두 개 다 뽑아가지고 전날 밤에
센터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진짜 빨리 풀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평균이 낮게 나와서 그래서 원래 이제 다음날 시험 보면은 그냥 좀 마음을 비우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떨어졌겠다 이렇게. 자체점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전체 평균 60점에 꽈락이 하나가 40점 미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40점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0점이 딱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위태위태하게 62점인가? 그런 식으로 하나만 틀려도 나가리. 이제, 떨어지는 내년에 재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하여튼 운이 좋게 쓰는 게 같은 케이스이기는 해요. 한 달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약간 저는 워낙 머리가 나빠서 한 달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시험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운이 좋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달 공부해가지고 한 3개를 80점, 70점 그 원제를 맞고 그다음에 전체 과목 다. 그 윤리만 60점이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윤리가 60점이에요? 네. 난 전체 다 막 40, 60, 50 막 이러다가 윤리에서 85점. 오. 그걸로 저는 살았어요. 사실.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저도 붙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달 좀 꼬박 진짜 열심히 좀 간절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저는 열심히 했으니까. 저도 3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공부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보면은 저 친구 게 있어요. 매년 기출 문제를 5개년치 뽑아놓으세요. 5개년치. 네, 일단 인사를 해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했어요. 네, 맞아. 그 다음에 책을 같이 봐요. 책을 같이 본다. 책을 보면서 기출 문제를 나온 거랑 책에 나온 걸 개념을 체크를 하면서 암기장 만들어 놓은 거지. 암기장을 만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개념을 빨리 읽고 문제를 다 풀어봐요. 틀린 거를 오답 노트를 해요. 다시 그 정답이 맞을 때까지 다시 또 똑같은 용지를 또 뽑아서 또 풀어봐요. 100점 나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5기년도를 저는 풀었고, 그리고 오답 노트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잘 안 했는데. 네? 잘 안 했어요. 저는 일단 오답 노트를 무조건 해서 제 시험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뭐 만점이 나와야지 이번 시험에 갔을 때도 조금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같은 문제인데 네. 정답만 다른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팁이 있다면 정답을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5번 중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3번이다라고 하면 1번, 2번, 4번, 5번을 따로 또 공부를 해서 확실히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픈 채팅 카톡방 같은 거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필기시험 카톡방이 투입이 되면 서로 문제도 내주고 맞추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정도? 보니까 주변 지인들 중에 한 명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공부를 한 2, 3주 정도 그냥 개념만 읽고 그냥 뭐 문제풀이 했는데 필기시험 그냥 볼만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자격증으로 운동 쪽 시험이나 운동 주도자가 될 생각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건강운동관리사까지 시험 볼 생각 있다 그러면은 운동역학, 운동심리학, 추가로 기능외부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걸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실무에도 쓰이거든요. 필기시험은 뭐 한 4월 말쯤 봤던 것 같고, 필기시험이 합격이 되면 실기시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실기시험은 또 구술시험까지 같이 한꺼번에 태권도는 봤거든요. 네. 보디빌딩은 어땠어요? 보디빌딩도 저도 실기랑 구슬 한꺼번에 봤습니다. 한꺼번에 봤고. 네. 실기랑 구술 준비 과정은 어땠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실기를 했을 때가 2019년이었어요. 그때 한 운동을 찍고 운동 열심히 했던 시기랑 웬만한 웨이트 동작을 다 숙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디빌딩 포징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런 포징이나 포징. 그다음에 막 이런 막 포징 같은 것도 그게 많이. 실기예요? 네. 이제 딱 실기장에 딱 들어가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나시티, 그 다음에 반바지 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통이 있어요, 2개가. 하나는 실기 문제, 하나는 구술 문제. 그래서 쪽지를 딱 뽑아요. 재미뽑기식으로. 네. 뽑으면 이제 내가 뭐를 해야 할지가 다 적혀있어, 실기에. 네. 그거에 대해서 실기를 포징을 뭐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구술 설명을 하고. 구술 설명은 따로 또 문제지가 딱 뽑아요. 따로 뽑고. 네. 그래서 이제 실기 5문제가 있으면은 첫 번째 실기 중에는 웨이트 종목들. 예를 들어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바벨컬 이렇게 있고, 보디빌딩 규정 포즈. 남자는 7개, 여자는 4개. 그 중에 하나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신사한테 막 그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술 시험 문제를 뽑으나 이제 막 구술 문제가 5문제 싹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 답변하면 돼요. 5문제나 다 답변을 해야 돼, 5문제를. 그렇죠. 그러면은 그 네. 실기랑 구술 같은 거 준비할 때 자료 같은 건 어디서 보셨어요? 자료 같은 거는 저는 스포드림, 스프링이 뭐죠? 스포드림이라고 다른 카페가 있는데 아, 카페에서. 네, 거기는 우리 운동인들의 그런 구직자리, 일자리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PT 구술책도 같이 사서 서적이 있어요? 네, 아, 보디빌딩 실기 구술 서적이 있어요? 따로? 네. 그런 걸 사서 네. 서적 이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PT라고 아니면 또 막 근육운동 가이드 거기에서도 막 적혀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죠. 실기 구술 채점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 보이도록 가려놓게 해놔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그 네. 홈페이지 가면 체육 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저는 떴거든요, 작년에. 네. 점수가 몇 점이 나왔고 실기가 몇 점이고 구술이 몇 점이었는지 아. 이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5년 전에 봤던 거라 자료가 말소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5년 전이면 좀 네. 오래전에 따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노인체육 보디빌딩이랑 태권도 생체 실기 실제 한번 봐보려고요? 네, 좋아요. 저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태권도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궁금하네요. 저는 생체가 아니고 전문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기를 아마 생체도 마찬가지로 실기를 아마 무주에서 볼 거예요. 네, 그때 무주에서 다 같이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생체를 보셨던 분들도 무주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무주 태권도원에 가서 실기 준비를 했고 실기는 그 국기원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데 나와요. 발차기 그리고 품새가 1장부터 8장 중에 하나, 고려금강 태벽 중에 하나였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품새를 총 2개를 받고 그리고 타겟팅 발차기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제비뽑기였던 것 같아요. 태블릿 PC에 딱 누르면 뭐가 떠요. 몇 번을 차야 되는지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고 차는 거 한 번 그리고 잡아주는 거 한 번. 그래서 잡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차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를 꼭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료는 유튜브에 충분히 다 있어요. 그리고 구술. 이게 제일 저는 좀 많이 떨렸는데 아무래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구술을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적이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24년도 경기 규칙 서적을 국기원이나 이런 데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권도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스승님한테 그 책을 받았는데 그냥 일반 분들이실 경우에는 아마 그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단톡방, 오픈 채팅방도 저는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좀 약간 와전된 답안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알고 갔을 때는 불이익은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규칙 책을 기원을 통해서 공부를 받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꼭 서적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구술은 총 4가지가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태블릿 PC로 딱 누르면 바로 이게 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앞에 계신 심사위원 3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들은 얘기로는 중간에 틀리더라도 이제 자신 있게 설명하고 인사 잘 드리고 나가면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총 4문제 중에 3문제를 답변을 말씀을 드렸고 한 문제는 아예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좀 저는 자신 있게 그냥 대답하고 어쨌든 구술이라는 게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설명을 하기 위한 구술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뭐 약간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더라도 다음에 알게 되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래도 좀 약간 태도 점수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실기 70점대였고 구술 70점대로 저는 합격했거든요. 4문제 중에서 그래도 3문제는 좀 약간 다 수월하게 또 대답을 했기 때문에 떴던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저 우선 연수를 2019년에 받았고 저는 주말에 들어가지고 중앙대학교까지 갔었어요. 연수를 중앙대에서 받았어요? 네. 몇 월쯤에 받았어요, 연수를? 전 8월 정도. 8월? 네. 와 진짜 더웠어요? 멀었어요. 덥고 멀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집이 도봉구니까 도봉구에서 이제 중앙대까지 버스 타고 왔어요. 저는. 안국동이 있나요? 저기 동작에 있어요. 동작이 있나요? 잘 몰라가지고. 네, 상도동 그쪽에 있는데 멀어요. 진짜 토 나와요. 아무튼 그러면 네. 거기서 연수는 어떻게 몇 시간? 연수는 기억나요? 9시부터 10시까지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주말이니까 거의 8월 주말 한 달 내내. 주말 동안만? 네. 그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실습. 실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봉구 쪽에 실습을 전문화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실습을 받았죠. 그러면은 거기서 연계를 해준 거예요? 뭐 연계를 아는 데가 있어서 가서 실습을 한 게 아니고 네, 중앙대에서 연결해준 곳으로 와가지고. 뭐 실습 과정이나 이런 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실습 과정으로는 뭐 이제 저희 레이트에 대한 고급지 직접 배웠죠. 직접 가르치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쵸. 일반 회원분들을? 가르친 것보다는 저희 설명 들었죠. 피지컬 선수였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깨 운동하는 팁이랑 가슴 운동하는 팁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줘가지고 네. 교육을 받으셨고 교육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쵸. 이게 생체 지도자 교육이다 보니까 저는 실습이 가르쳐보는 것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저 주변으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약간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받는 사람들이? 그쵸. 그때 당시 12명 정도 있었나? 3 조를 찢어가지고 그 조에서 알고 있는 기본 지식 티칭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식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저도 연수 실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빨리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 연수는 저도 어디에서 하든지 뭐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 대학교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국기원에서 실습을 받았고요.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간이었는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총 토탈로 해가지고 저는 총 9일 동안 좀 빨리 하고 끝내고 싶어가지고 물론 저처럼 주말 동안 뭐 이렇게 몇 시간씩 하고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일 주말 포함해가지고 9일 동안 아침 9시까지 국기원으로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교육을 받는 그걸로 해서 9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당연히 뭐 물론 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교육은 아무래도 전문 체육이다 보니까 학교에 뭐 컨디셔닝 교수님들이나 대학교 교수님, 태권도과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해주셨고 교육은 컨디셔닝이나 학교에 필요한 대회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부상을 당했을 때 전문 선수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해주셨어요. 케어나 그런 부분. 네, 케어 부분. 그래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연수가 굉장히 조금 빡센 건 사실이었다. 네, 왜냐면 국기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국기원. 네, 그래갖고 집이 이 정도인데 그때 이제 본가는 동대문이니까 동대문에서 강남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아침 출근 시간에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좀 미리 움직여야 됐었어. 또 1분이라도 지각하면 바로 지각 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누락되면 또 연수를 다시 또 내년에 받으러 와야 되니까 어떻게든 안 늦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실습을 할 수 있는 도장이 주변 지인들 뭐 은사님들이나 관장님들이나 지인분들 체크한 은사님들 통해서 뭐 실습을 받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국기원에서 지정해주는 도장으로 가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것도 몇 시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달 동안 가서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시에 관계자분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때 관계자분들이 출근을 하셨는데 해당 업체에서 그 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계시는 게 만약 적발되면 내년에 또 연수랑 실습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 받는 입장이고 교육을 해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성실하게 받으시는 거를 저는 조금 네, 추천을 드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은사님 도장에서 실습을 했고요. 하지만 교육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 또 그런 거를 토대로 이번 연도부터는 저희 원스트리킹 센터 대회 나가는 선수들도 제가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힘들다, 뭐 어렵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배우러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개발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곧 있으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우선 준비를 최대한 철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시험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공공기관 체육센터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 트레이너로 일할 때 더 적혀있지 않는 것보다 적혀있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커요. 그리고 내가 좀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ACSM이나 그런 미국 트레이너 자격이나 체육학 학사를 주도해서 건강운동관리사까지 취직하면 체육 지도자로서의 몸값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마무리. 클로징인데. 저도 마무리 이제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이 시험이 매년 갈수록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격증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는 딴 사람이라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저는 한마디 올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시험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해보되 안 되더라도 조금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한 달 이렇게 열심히 해서라도 좀 성과를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매년 도전을 좀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나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따기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시험이 최저점에 난이도도 있어요.
최저점의 난이도예요. 네. 지금 시험 보시는 게 그렇죠? 아무튼 이번 24년도 생체 시험 꼭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합격되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